반갑습니다. 오늘 8월 1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해바라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소탱크님, 여종성님, 김혜경님, 한사발님, 백호님, 행복한 부자님, 들꽃님, 프리티꽃님님, 펭귄님, 그라가스님, 봉금덕님, 여수토박이님, 비와요? 네, 남부지방은 아직도 비오는구나. 진숙자님, 유연한 리치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HWI님 반갑습니다. 유중현님, 행복만땅님, 도채훈님, 김나경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시고요. 김애자님, 덩크슈님 반갑습니다. 이재훈님, 난폭성님, 솔개님, 선플라워님, 시베리안 허세님, 조약돌님, 동신님, 손말수님, JBS9895님 어서오시고요. 김수경님, 박순희님, 휴가 와서 듣는다고? 네, 휴가 때는 그냥 즐기세요. 네. 동작권님, 장기수님, 문영민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복 받으시고요. 네. 잘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돼야지 이제 계속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의자를 조금 올려야 되나? 의자를 어떻게 올리는 거지?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건가? 맞나? 자,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모르겠다, 씨. 의자, 요 정도. 네, 요 정도 거리에서 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면 괜찮겠나? 네. 자, 그래도 크게 보이는 게 낫죠? 네, 조합암님 어서오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봅시다. 시장이 오를 때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이 납니까? 이게 오늘 방송 제목이에요. 네. 야, 오늘은 방송 제목 먼저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네. 근데 참 시장의 상황을 좀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가 좀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지금은 저항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해피님, 어서오세요. 네. 저항대 근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항대 근처. 저항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또 애매할 거라 생각해요. 해기스님 어서오세요. 돌파를 해야 되느냐, 횡보를 해야 되느냐, 좀 내려갔다 가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자, 지금 이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지금은 전부 다 재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재료인데, 이것이 빅 이벤트. 네. 빅 이벤트.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도네시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CPI. 이제 미국은 10일 날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11일 만기일이랑 겹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만기를 가둬놓고 하는 가두리로 가서 양매도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릴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하락을 좀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데 하방에 대한 재료는 지금은 없어요. 네, 정말 다행인 게 그거죠. 담비랑님 어서오세요.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썸머랠리라는 것을 썸머랠리라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고, 야, 썸머랠리 나올 거야. 8월 달에는 썸머랠리 이 뭐 2600도 간다, 뭐 이번 달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하락에 대한 재료가 지금은 악재가 별로 없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둥태사님 어서오세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기 중인 재료들은 다 호재거든요. 호재성 재료들이기 때문에 이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 아주 대박 호재가 터질 것이냐, 아니면 덜 호재가 터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려가야 될 이유는 없고, 지수는 바닥을 잡은 것 같고 반등은 해야 되겠는데 그 강도를 얼마만큼 세게 할 것이냐, 조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하게 되시면은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땡큐가 되는 거고요. 그냥 올라가면 완전 땡큐고요. 네. 횡보를 하더라도 땡큐가 되는 거죠. 고마워. 뭐가 됐든 괜찮아.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션노님 어서오세요. 왜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주 오셔야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일단은 내려갔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횡보만 했다 가느냐,
기다렸다 가느냐, 지금 가느냐, 뭐 조금 있다 가느냐, 아니면은 살짝 내려갔다 가느냐. 뒤에는 다 뭐가 붙어 있냐면 가느냐. 가느냐가 달려 있어요. 가느냐. 간다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재료적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많이들 베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주가 만기일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뭔가 전략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주가가 만약에 상승한다 쪽에 베팅이 들어가게 된다면 만기일 포지션을 상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염소양님 어서 오세요. 상방으로 치게 되면 주가는 팡 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2550까지도 넘겨다 볼 수 있다. 2550 해봤자 사실 별거 안 돼요. 네. 지금 가치 대비해 가지고 한 4% 정도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4% 정도 올라가는 건 뭐 어때요? 네. 2주 동안 4% 못 올라가겠어? 설마? 네. 물론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것도 있겠지만 0.5%씩만 올라가더라도 2주면은 충분히 4% 넘어가고도 남잖아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고요. 지수가 이제 상방 쪽으로만 잡아준다면 2550이 아니라 2600도 다음 주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상방으로 잡겠느냐지. 보통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만기 때는 보통 이제 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좀 원하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수를 좀 가둬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2500에서 2400포인트 요 범위에서만 움직일 것이다. 되게 재미없는 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박실비님, 난나님, 유영일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금실님도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주가를 더 밀어 올린다. 61선 위쪽으로 주가를 안착시켜 놓는다. 그러면 저는 일단 상방으로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를 일단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고요. 횡보나 아래쪽 조정이 나오더라도 61선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서 다 에브리바디가 모여가지고 자 꿍짝꿍짝 갑시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갈 수도 있겠지.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간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고정으로 박아놓고요. 그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틀 것이냐 선풍기를 틀 것이냐 냉풍기를 틀 것이냐 아니면 얼음물을 갖다가 목에다 두를 것이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즉 날씨가 덥다는 것은 고정이에요.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고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잡아놓으면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만 찾으시면 돼요. 서울여우님, 진옥수님, 장선희님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라도 뒤늦게 출석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만 들으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그냥 올라간다. 1번, 네, 2번 횡보했다 간다. 3번, 3번 손가락이 여기 안 나오는 3번 내려갔다 간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다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 뒤쪽은 뭐냐면 찐빵님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올라간다는 것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두고 어디가 이렇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대응할 건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즉 올라가면은 이렇게, 횡보하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라고 보시면 돼요. 암스트롱님도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 찍었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 네. 네, 지금은 내려간다 올라간다 쪽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거든. 올라가면서 그냥 가도 되고 내려가면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돼요. 어떤 식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의 방향은 정말 단순한 게 세 개밖에 없다는 거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냥 올라가든 아니면 횡보하든 아니면 내려가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냥 올라간다 이거야. 61선 돌파가 됐어요. 61선 돌파가 됐어. 운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미장봉 결정할 게 아니라 지금은 내일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가는 거지. 네, 일단은 돌파를 먼저 봅시다. 1번 상승해서 출발했어요. 상승해서 넘어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유레카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또 막 이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올라가니까. 내일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떡 떴어요. 내일 한 1% 정도 올라갔다 생각해봐. 네. 한 1% 정도 생각해. 1% 정도 떴어. 네. 그래가지고, 네, 2480, 2490,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우!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따라가시면은 피곤하죠. 왜냐면,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때는 매수를 소극적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2500도 아니고 2600도 아니야. 2700을 돌파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얘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최종 보스. 네. 최종 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700을 돌파해서 추세가 완전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냄비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까지 가주는 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뭐 횡보를 하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어차피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인 모양새를 할 필요는 없거든. 그런데 반등을 세게 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격이 벌어져요.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는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면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물론 개별주적인 부분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서 막 치고 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반등하고 나서 조정을 한번 받아줄 거예요. 왜냐면 2500포인트, 2480포인트 정도를 기점으로 하는 이 61선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1차적인 목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2700은 저거는 과정. 네. 과정. 네. 아무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즐겨요. 네. 즐기세요.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 즐겨. 그냥 즐겨. 냅둬 버려. 네. 어우, 오늘도 계좌가 올라갔어요. 땡큐 베리 망치. 그러면서 기다려. 왜냐면 얘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얘가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이는 자리가 요 정도에서 모이겠죠. 야! 2450에서 모여! 해가지고 알았어. 금방 감. 곧 감. 그래가지고 얘가 준비하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시간이 딱 맞겠죠? 네. 자, 그렇게 가면 되고, 횡보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저항이 들어오죠. 저항이 들어와.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기가 조금 애매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횡보가 들어가면 요 놈을 끌어당길 때까지 아마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5일선 이렇게 있죠? 21선 따라 붙겠죠? 그 다음에 61선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모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450에서 크게 변하는 게 없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이때는 종목 간의 매수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대체적으로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이 제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에 여유가 없을 때는요, 최대한 여유가 많이 생긴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주가가 많이 안 오를 수 있거든. 하지만 매수하기는 괜찮아요. 그런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주가가 이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많이 생겼어요. 위쪽에 저항대 진입한 종목들. 최근에 7월 중반에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제법 괜찮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 저항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조정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기다렸다가 반등 나갈 때 같이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내세우게 되면 상승, 횡보, 하락, 요 두 가지 중에서 상승과 하락은 당장 액션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승은 매수보다는 대기. 얘는 대기했다가 매수. 얘는 그냥 지금처럼 하면 돼요. 횡보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놓고 있으면, 내일 시장 올라갔네? 맞아. 어떻게 하라고 했지? 기다리라고 했지? 오케이, 기다리겠어. 내일 시장이 내려갔네? 좋아. 오케이. 기다렸다가 지지점 잡고 올라갈 때 매수하겠어. 횡보하겠어? 횡보하고 있어? 그렇다면 원래 하던 대로 괜찮은 종목 있으면 그냥 사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을 짜시면 나중에 어차피 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상승할 때는 언제 매수합니까? 상승했다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모이고 움직일 때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밍으로 본다라면은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것이 제일 매수가 늦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은 이번 주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60일선 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를 돌파해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들어왔다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전략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네, 타이밍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지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 현재 여기 갇혀있는 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뚫고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거는 뭐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번 주 내내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시장이 그러면 10,000포인트 가겠느냐? 만 스피 가겠느냐? 시장이 10,000포인트 가면은 코스닥도 한 3,000 스닥? 네, 코스닥 3,000 정도까지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닷컴 버블, 네. 예전에 제가 시황할 때 버블닷컴이라고 그랬대? 버블닷컴. 네, 닷컴 버블이나 버블닷컴이나 이씨. 네, 아무튼 네, 이 닷컴 버블 때 수치를 넘어서게 됐죠. 그 당시에 코스닥이 2,000포인트 정도였으니까 네, 3,000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 스피는 그러면 가능합니까? 요건 불가능할 일은 없죠. 네. 10,000포인트 가는 거는 불가능할 일은 없어요. 언제 가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죠. 네. 추석날 버스를 타고 또는 자가용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진입을 했어요. 버스 타면 요즘엔 버스용 차선이 있어서 금방 가긴 하던데 고속도로 진입을 했어. 꽉 막혔어.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착 못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가지.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도로가 운전을 할 때 도로가 꽉 막혔어. 진짜 움직이지 않아. 막 한 10분 20분 정도 가만히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지가 뭐 밤 10시쯤 되면 다 뚫리지 않겠어? 네, 그죠? 밤 10시쯤 되면은 길 막힌 데 없겠지, 뭐. 지가 뭐, 어쩔 건데. 새벽이 됐을 때까지도 타면 막히겠어? 이런 젠장을.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해서, 우리가 지금 10,000포인트의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엔 못 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옵니다. 네. 더 빨리 와요.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부정적이지. 사실 10,000포인트도 못 가는 시장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네. 자녀에게 물려주는 포인트는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거기 정도는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코스피가 10,000포인트 정도 가는 거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올라온 게 너무 이게 루즈하고 답답해서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한번 흐름만 타게 되면은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003년도, 2002년도, 2003년도부터 대세상장이 시작됐죠. 이 전에는 지랄 맞았어요. 네, 이때도 뭐 IMF 오고 나서 지랄 맞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02년도.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게 우리가 이제 좀 밥숟갈 좀 뜬다, 먹고 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치가 2002년도 지나가면서부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500포인트였거든요. 2000포인트까지 4배 올라갔거든요. 4배? 4배. 4배 올라갔어. 통일이고 나 말고 다 필요 없다니까는.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가 올라갔어요. 얼마 걸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동안 4배 올라갔어요. 네, 5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 우리가 이때 뭐 통일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대단한 무슨, 이거 뭐냐면, 경기 호황에 대한 사이클이 한번 온 거야, 세게. 경기 호황에 대한 사이클이요. 20년 전에, 경기 호황에 대한 사이클이 한번 시게 온 거라고요. 사람들은 어디서 북적거렸냐면 여기서 북적거렸죠. 2007년도에 펀드를 가지고서 북적 했죠.
요거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500포인트일 때 1000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1000포인트일 때 과연 2000포인트 넘어갈 거냐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스피를 가면은 경제적 자유를 꿈꿔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참여를 해서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이나 돈을 벌었지, 실제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북적거리는 자리는 언제냐면 끝물이거든. 이 사람들이 뭐 2000포인트라고 해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손해는 안 봤으면 다행이지. 손해는 안 봤으면 다행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지난 코로나 이때 여러분들이 꿋꿋이 버텨가지고 주식을 샀어. 돈을 벌었지. 근데 끝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좌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은 수익을 실현하면서 적당히 대응을 했으면은 뭐 수익금에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될 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들고만 있었어. 그래도 수익 중이잖아.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여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은요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잘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마음이 변했죠. 나는 주식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손실을 확정 짓고서 떠나버렸어.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어때요? 남들 다 주식하고, 남들은 뭐 주식으로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막 와이프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막 그랬다는데, 그거는 아닌가? 남편이나 와이프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네. 가끔씩 이제 하고 싶으시면 운전하고 가다가 차량 정비소로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정비소 아저씨한테 여기 와이프 좀 바꿔주세요. 그 말 하면 괜찮아. 여기 와이프 좀 바꿔줘. 그러면 진심을 얘기하더라도 살짝 봐줄 수가 있어. 네. 아, 이 사람이 와이퍼지 막 그러면서 봐줄 수는 있는데, 네. 아무 때나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큰일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아무튼 네, 돈을 벌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돈을 벌었다고 생각이 들면 나만 그냥 나만 못 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때 팔아먹은 주식 자꾸 생각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나도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나도 와이퍼 바꿔보자. 네. 나도 바꿔보자. 그 생각을 들어가다가 그냥 폭삭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천덕꾸러기. 네. 맨날 집에서 청소해야 되고, 네, 설거지 해야 되고, 네, 똑바로 해놔!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이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참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기에 없으면은요, 내가 지금 하락한 장에서, 바닥에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못 들어오거든. 지금 생각해봐요. 여기서 매도한 사람, 2300포인트 매도한 사람이 지금 매수를 들어올 수 있을까? 2700에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지금 뭐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지? 왜? 어차피 올라갈 거면 위쪽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 이론과 실전은 다르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아가씨 마음에 들면 가가지고 뚜벅뚜벅 용기 있게 걸어간다. 뚜벅뚜벅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한다. 시간 나시면 쌍화차로 다녀하실까요? 그러면 100% 꼬심 성공. 이게 뭐 책에 적혀 있는 거다. 이대라면 바로 싸대기 맞죠? 이 새끼가 빡! 네. 이론과 실전 항상 달라.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삽니다. 진짜 사는 사람도 있겠죠. 몇 명. 한 10,000명 중에 한 10명 될라나 말까. 네. 이거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팔아버렸다라면 다시 사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못한다 보시면 돼요. 거의 못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식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끝물이다 생각하면, 사실 주식 매도는 언제부터예요? 네? 사실 주식은 언제부터? 매도는 언제? 하락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장이 애매한 조정이었어. 작은 조정이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뭐 조금 했다가 바로바로 올라가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큰 조정이 나오면은
위에 있는 놈이고 밑에 있는 놈이고 다 내려간다 그랬죠? 네. 위에 있는 놈이고 밑에 있는 놈이고 다 내려가요. 다만 밑에 있는 놈들의 하락폭이 조금 적다라는 것 뿐이지 다 내려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 여기서 미리 팔아가지고 사실은 또 마음들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팔았잖아? 그럼 여기서 또 산다? 이 주식은 그래서 항상 물려있는 거야. 주식에 내가 여기서 팔아가지고 깔끔하게 손 탁 털고 나 이제 주식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자, 싸게 판 다음에 높은 가격에 못 사더라도요 비싸게 판 다음에 싼 가격에는 또 살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 조정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성공했잖아 지난번에. 네, 수익 냈잖아.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다 생각해서 매수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조정이 길게 나오는 이런 조정에서는요 바닥권에 대한 매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물려있는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시장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지만 계좌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잘 들고 가면 돼. 잘 들고 가면 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 제가 계속 이 시뮬레이션 해드리잖아요. 2,700만 올라가도 3,000만 올라가도 3,300까지만 올라가도 원상복귀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 20%다. 응? 마이너스 20%다. 오케이, 좋았어. 지금부터 대비해서 만약에 3,000까지 간다. 23% 올라가야 돼, 시장이. 그러면 계좌가 플러스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지. 2,700만 가도 앞으로 10%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릿수로 줄어들겠죠, 마이너스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싹 다 팔아서 손실을 정해놨어.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못하고 있어. 이런 상태가 되면은 회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물려있는 거, 주식 들고 있는 거, 손실 보고 있는 거 괜찮아. 자, 그때가 되면 지금은 사람들 안 들어오죠. 지금 주식하면 큰일 나.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 적금 금리가 최대 4%까지 상품 본 적 있어요. 네. 물론 조건이 좀 붙겠지만 그래도 3.5%에서 4% 정도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적금 넣지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가의 상승은 4% 5%로 생각할 게 아니야. 네?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확 치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봐요.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지금까지는 회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가거든요. 수익으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 몇백 프로가 가고 몇천 프로가 가게 돼요. 물론 내가 여기서 몇백 프로 갑니다, 몇천 프로 갑니다, 걱정 말고 그냥 질러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하지만 바닥에서 산 종목들이 그런 폭발적인 수익률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100개의 주식 가지고 물려있다, 그럼 이 중에서 500%, 600%, 1000% 나오는 종목이 적어도 2~3개 이상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종목수가 많아도 상관없는 건 여기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종목수가 많지 않아요. 한 30개 있어요, 한 20개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 정도는 터진다 이 얘기지. 이거 하나가 다 매겨 살려요. 네. 근데 얘만 터지느냐? 아니지. 다른 애들도 대박이 아니라 이제 중소박 정도는 다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계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자, 일단 내려갈 때는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상승을 할 때는요, 이게 아시죠? 주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는 100%야. 근데 100% 손실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100% 손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상장 폐지를 되더라도 10%는 주더라. 네. 100% 손실이 나온 적도 없거니와, 근데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100% 손실이에요. 더 이상은 잃을 수도 없어. 빚낸 거 아니면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깨져봤자 마이너스 50%. 그렇잖아요? 이번에 엄청나게 주가 지난번에 얻어맞은 데다 한 번 더 깐니 말 또 까고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까지 간 것도 있어. 반토막 난 종목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거의 한계지 그잖아요. 만토막까지 났는데 왜 여기서 너 더 뭐 할 건데 네가 네. 그래, 이상한 거 말고요. 네. 기본적으로 네.
마이너스 50%까지 구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0% 전으로 왔다리 갔다리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전부 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뭐 마이너스 뭐 될 거 아닙니까? 응?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 어떻다고요?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계좌 수익률이요. 이건 뭐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24%였어요. 계좌. 아, 이때는 진짜 마이너스 24% 계좌라는 것을 야, 씨, 내가 이런 계좌를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또 그런 정도의 엇비슷한 하락이 또 나타나긴 하죠. 네. 아무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 이 정도를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생각해 봐봐요. 마이너스 30%, 20%, 10%짜리들은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냈을 때 내가 투자한 원금 대비해서 이 정도 손실이다. 주식으로서는요, 사실 투자한 원금을 다 날리기도 어려워. 내가 정말 레버리지를 막 쓴다거나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어렵습니다. 막 상따만 따라가. 근데 상따만 따라가도 돈 버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돈 잃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50%까지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막 세상이 막 망가지는 그런 일이 아니면은 마이너스 50%가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이상한 한 종목이 막 몰빵 친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했을 때는 마이너스 50%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수익은요, 무한대잖아. 무한대. 이게 지금 장이요, 2,700만 가는 게 아니잖아. 3,000만 가는 게 아니고 3,300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지수가 아유 좀 올랐어요 할 때는 적어도 4,000포인트는 가줘야지 좀 올랐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미 우리는 3,300을 봐버렸는걸? 잘 생각해 봐봐요. 잘 생각해 봐봐.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2,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2,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봐봐요. 어디쯤 올라가니까 주가가 좀 올라간다 생각했어요. 이때는 그냥 에이 뭐 그러다 그러니 막 말든지 뭐 또 가다 말겠지요. 2,500포인트 넘어가니까 아우씨 올라가나 보다 하고 막 들어오잖아. 훅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 깨졌다가 다시 2,000포인트 회복하고 에이씨 뭐 그러다가 2,500포인트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흥분했지. 3,000포인트 넘어가니까 눈이 돌아버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2,500을 보면 2,500 이후에부터 흥분이 되는 거고요. 3,000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3,000 밑에서는 재미가 없어. 흥분이 안 돼. 네. 지수가 흥분을 좀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0포인트 이상은 가줘야지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겠죠? 네. 지금 팔아먹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거나 지수가 이미 2배 올라갔는데 오거나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3,000포인트가 오더라도 뭘 하고 있어? 가지아를 외치겠습니까? 안 외치겠습니까? 안 외쳐. 왜? 이미 봤던 거잖아요. 이미 봤던 거잖아. 새로운 것. 네. 새로운 것. 남편들이 왜 자꾸, 네? TV 채널 돌리는지 아시죠? 뉴걸. 새로운 여자를 보기 위해서 TV 채널 돌린 다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자극이 와줘야 되거든. 뉴 자극. 네. 뉴 자극. 그게 오면 못 말리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 주식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식을 올려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누가요? 뉴 피플이라고 하죠. 뉴 피플, MP. 네, 뉴 피플. 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이쿠 형님들 그걸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올려드리죠. 그러면 확 그냥 주가를 올려. 자, 지수가요. 3,000포인트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3,300 금방 가고요. 3,300 넘어가면 4,000포인트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포인트는 2,700이라고 잡아놓는 거고요. 지수가 뭐 10,000포인트 간다 그런 것들은 뭐 당장 뭐 올해 내년에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어차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생각해 봐봐요. 경기가 지금 나쁜 상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경기가 바닥이라 볼 수 있잖아요. 바닥이다. 네.
그러면 바닥이면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뭐 무역이 어쩌고저쩌고 뭐 경기가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죠. 뭐 더블딥이 오네 뭐 어쩌네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더블딥 지금 여기 어디 갔어? 더블딥 지금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더블딥 없잖아.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안다니까요. 지금 밖에 나가셔가지고 유흥가 술집 있는 거리 가보세요. 아니 그냥 아무 식당, 지금 술 먹는 식당, 술집 한번 가보세요. 술집 앞에 가서 문 한번 열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리가 있나 없나.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주말에도 자리가 없고. 응? 왜 그러냐면 이제는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걸려도 뭐라 그래요? 냉방병인가봐. 아,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러네. 냉방병인가봐. 하루 또 쉬면 또 나아지거든. 사실 코로나 걸려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네. 코로나 걸려보신 분도 어때요? 가가지고 뭐 하진 않잖아요. 네.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하거나 그런지 않잖아.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그렇대. 가가지고 무슨 타이레놀 같은 거 좀 주고, 네. 한 이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아프긴 하지. 근데 냉방병이라고 생각, 왜 지금 확진자 수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걸리면 큰일 난다 그랬어. 옛날에는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야, 이게 복도식 아파트가 있다 이거야. 여기서 한 집에 걸렸어. 그러면 이 근처로 사람들이 다니질 않았어요. 이쪽 길로 내려가고 이쪽 길로 내려가고. 여기 완전 고립무원이야. 그 다음에 나서가지고 사회로 복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피해 다녔어. 으씨, 우씨, 막, 우씨, 막, 네. 코로나 걸린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 걸렸냐? 아씨, 나도 좀 코로나 안 걸리나? 아, 나도 좀 며칠 격리되면서 쉬고 싶은데. 이런 개 같은 생각들을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씨 막. 네. 왜 나는 왜 안 아이씨 뭐야? 왜 나는 안 걸리는 거야? 막. 왜냐면 별것도 아닌데 쉬게 해 주잖아.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게 현실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바이러스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이러스는 초기가 가장 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걸린 사람들은 이게 그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에 후유증이 세게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는 독성이 제일 강해. 전염은 잘 안 되지만. 근데 이게 뭘 하냐면 약을 쓰면서 뭘 하면서 변이를 하게 됩니다. 변이를 하게 되니까 지가 살고자 반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변이가 하게 되면은 전염력은 높아지면서 독성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1차 변이, 2차 변이, 3차 변이, 4차 변이 가면은 전염력은 점점 커지지만 독성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걸리긴 쉬워. 오미크론 보면 아시잖아요. 걸리긴 쉬워. 전 국민의 에브리바디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다 걸려. 근데 오히려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줄어들어.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이제는 지나가는 부분들.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끝물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 뭐 물가 인상에 대한 것들도 지금 기름값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1,800원대짜리 나오죠? 네. 1,700원대도 봤어요? 네. 기름값 내려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지표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 7.5, 0.75를 해가지고 굉장히 저거 했는데 굉장히 좀 이제 막 너무 힘든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9월 20일날 FOMC 한단 말이에요. 이때 0.5를 한대. 11월달 0.25씩 한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러면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서 힘들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살만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걱정스러웠던 인플레이션이 조금 다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스러웠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를 해주는 바람에 뭐가 되고 있어요? 북적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어.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기업들 실적 어떻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잖아.
이순신님만 그런 것 같아요. 그 편의점 하신다고요? 네. 그쪽으로만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매출이 안 올라갔다라고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술집 이런데, 밥집, 식당 이런 데는 매출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보시면 알아요. 네. 그냥 밖에 나가보시면 알아요. 내가 집구석에만 있는 나도 아는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잖아. 제가 강남에 새벽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산에 가려고. 근데 클럽 안에, 클럽 바깥이지, 클럽 바깥에 그냥 막, 난 전쟁 난 줄 알았어. 사람들이 막, 막, 어마어마해, 막, 그냥 막, 네. 야, 저것들이 엄청나구나. 먹고 살만하구나. 기어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네, 춤추다 가는구나. 그 생각하지. 나도 한번 할 수 있었는데, 이씨, 막, 젊음이 부럽구나, 이씨, 막, 네. 네.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척도는 기업 실적이에요. 기업 실적. 어닝 시즌. 온 세상이 다 기업 실적 안 좋을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펴봐요.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있냐고. 어?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있냐고.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술집이야, 술집. 아싸라비아 술집. 이게 술집이요. 술집에 딱 가서 먹어. 그러면 일단 맥주가 있고 소주가 있잖아. 난 소맥을 먹겠어. 해고 맥주, 소주 다 시켜요. 안주 뭐 소세지도 시키고 어묵도 시키고 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또? 네. 뭐 치킨도 시키고 뭐 또 시켜 막 뭐 이것저것 막 채소도 시키고 막 샐러드도 시키고 뭐 이렇게 많이 처먹냐. 근데 뭐 시켰어. 예? 저는 클럽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요즘에는 21살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27살이면 클럽 못 들어가요. 네. 자, 봐봐요. 봐봐. 그러면 얘네들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소비를 해야지. 올라가야지. 네. 잘 팔리면 실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주가 왜 안 올라가요?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잘 팔리는데 왜 안 올라가요? 상관없어.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무조건 땡큐야.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이건 땡큐요. 자, 우리는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매매 포인트는요. 내려갈 땐 사지 말라고 그랬지. 내려가고 나서 그래도 뭐라도 비벼대면은 그때 사라고요. 내려가는 거 말고 내려가고 있을 때 실적 너무 좋은데 외국인 계속 사는데 이럴 때도 사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좀 비벼댈 때 골든크로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뭐라도 좀 비벼댈 때 그럴 때 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 좋은 놈이 확 부각이 돼. 왜냐면 잘 생각해 봐봐요. 주식을 살 때 말이에요. 실적은 계속 좋은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연병아 왜 계속 튀어내려가고 지랄이야 이씨. 아니 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짱나? 실적 좋다면서 왜 주가는 계속 신저가예요? 화나지? 에이 더러운 주식 욕하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주식인데 실적이 좋다 봐. 올라가는 주식인데 실적이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적 좋으니까 올라가는구나. 네? 실적 좋으니까 올라가는구나. 자, 욕하는 사람이 사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사겠습니까? 욕한 놈이 살 거요. 하는 사람이 살 거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사는 거지. 이씨 뭐 이해가 안 돼. 실적 좋은데 왜 내려가? 저런 개쓰레기 같은 주식 봐라. 개잡주 씨. 에잇. 안 사겠지. 근데 올라갈 때는요. 실적이 좋대더라. 뉴스에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빡 돼.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짐이 보이면 사라고. 네. 조짐이 보이면 그때 사는겨. 내려갈 때 굳이 살 필요 없어. 어차피 사는 놈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혼자 살 필요가 없다니까.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 시장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젠 그냥 개겨야지. 뭐 어떻게 내려가는데 뭐 어쩔까. 이제 팔자리 지났고 개겨. 그러다가 돌아서면서 골드크로스 나왔네. 시장이 뭔가 하잖아. 외국 놈들이 매수 들어오니까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대형주가 가니까 그래서 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주면 돼. 그럼 여기 계속 올려주는 건 누가 올려줘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올려주겠죠? 다음에는 개인들이 올려주겠죠. 여러분들 주식이 시장이 상승할 때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면 하는 주식을 사면 돼요. 간단하네 답은. 뭐 기업 분석 때려보고 뭐 어쩌고 막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럼 그거 사면 돼. 그게 단기적으로 그냥 나오는 이슈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나오는 이슈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공감을 못하죠. 왜? 팔았거든. 팔았거든. 젠장하고 2300에 팔았는데 이게 2350에서 내가 팔았으니까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다시 살게요? 그런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개겨야 돼.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거야. 뒤늦게 그냥 또 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여보 다시 주식해야 되겠어. 인감도장 좀 줘봐. 그러면 죽는 거야. 네. 그날로 쫓겨나는 거야. 빤스만 이거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빤스런이 생긴 건가? 아무튼 이해되시죠? 주식은 시장이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을 공감이 되는 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뭐 월급 종목도 지금 못 올라간 거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시면 매수를 해줘야 되는 위치들은 이 현대차도 실적 그지 같다고 진짜 막 너무 많았잖아. 그지? 갑자기 쌍화탕이 왜 나오는겨? 네. 자, 근데 이게 돌파가 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다고 얘기가 나오네? 그럼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뭐 부품주들은 현대 위아 이런 거 부품주들은요. 이거 왜 올라갔어? 뭐라고 딱 정의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단 1%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면은 대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을 때 좀 피곤했었던 부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주식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장이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늘 신나죠. 네. 네, 저는 늘 신나요. 왜? 시장 올라갔잖아요. 종목들마다 시간 차이는 있어요. 여기서 같이 골든크로스 나와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 지금 조정 받죠? 하이닉스 이런 애들처럼. 네. 하이닉스 미리 사라니까? 네. 여기 샀으면 됐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사지 말라니까? 왜? 먼저 올라갔잖아. 여기 내려갔다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겠네? 그럼 올라갈 때 되면 또 그때 가서도 또 한번 해보든가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해를 묻지 마. 그러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핵전쟁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문을 닫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운님 슈퍼챗 고마워요. WWW님 슈퍼챗 그런 거구나. 네. 딱 그렇게만 하셔요. 주식을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먼저 올라간 놈이 있고 나중에 가는 놈이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가기는 가요. 아직도 골든크로스 안 나온 놈이 있을 거야. 얘네들은 더 기다려. 네.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지가 안 나고 베끼겠어? 나오면 그때 사. 근데 시장 다 올라가니까 얘는 왜 안 올라가지? 에따 팔아버려. 자, 지금 주식 팔아야 될 때 아니라고 했죠? 주식을 팔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팔면 안 돼요? 적어도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팔지 마세요. 2700이 되면 여러분들이 팔고 싶었던 주식들이 있어도요, 팔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가는 동안에 개별주들이 계속 튀어줄 거거든요. 나 간다, 나 올라간다, 나 이쯤이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올려줄 거예요. 개별주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2700까지 여러분들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2700은 무슨 자리냐? 하락 이후에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 포인트가 2700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냥 보너스야. 축 늘어진 그냥 여름철 그냥 개 XX야.
개 쌍방울이야. 뭔지 아시겠어요? 네. 여름날 축 늘어진 개 쌍방울이. 그런 거예요. 그냥 어차피 추워지면 다시 올라붙게 돼 있어. 네. 그래서 하반기가 중요한 겨. 하반기에 촥 올라붙잖아요.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이 자리는요, 그냥 언더슈팅 해보시면 돼요. 언더. 네. 정상적인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간 거. 장이씨, 이렇게 빠졌다는 게 말이 돼? 마이너스 15% 이렇게 내려간 게 말이 돼, 이거? 네? 뭔 이유가 있었어, 이거? 공매도. 네? 공매도 이거 아니에요, 공매도. 공매도 가지고 다 죽여.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얘네들 되게 급한가 봐요. 얘네들 되게 급한가 봐요. 안 하던 짓거리 하고 있네? 네? 안 하던 짓거리 하고 있네? 공매도까지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 속내를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 야, 니네 많이 급하냐? 곧똥 나오냐? 급똥이냐? 얼굴이 사색이 된 거야. 왜? 얘네는 이제 주가 올려줘야 되는데 왜 무슨 제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이런 게 있어. 외국 놈들이 또는 기관들이 우리보다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지. 빅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 또는 CPI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응? 응? 에헴, 이거요? 그런 게 있어. 네. 에헴, 근엄해지기 위해서. 네.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냐 이거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아씨, 이게 뭐 미국에서 이게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되고 막 그러면 씨 이거 주식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뭐요? 그 다음에 물량을 뺏어야 되는데 충분히 못 뺏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급한데 나오는데 빨리 나와 이 새끼야. 그게 이거 아닙니까? 급하면 문이라도 부시고 들어가야지. 죽여버리는 거요. 네. 뒤도 못 따라버리고 죽여버리는겨. 개인들 여기서 무지하게 나갔습니다. 아시죠? 거래대금 박살났잖아요. 공매도 박살나고요.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손실을 본 게 없어요. 지들도 뭐 지분율 항상 보유하던 그 물량보다 더 많이 팔았잖아. 더 많이 팔았지만 공매도를 치면서 손실 보전을 시켰어. 되게 재밌는 거는 공매도가 끝나면 뭐가 돼요? 환매가 들어오면서 매수도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환매라는 것도 잘 봐야 돼요. 환매라는 것도 반대면 개인들은 정말 주식 무지하게 뺏겼습니다. 이거 뭐 말도 안 될 만큼 뺏겼어. 응? 2차전지 내가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려나 보다. 2차전지는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2차전지나 태양광, 지금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2차전지 얘네들은 뭐냐면 480조인가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그래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겠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에 통과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이요.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2차전지나 얘네들이 상승할 것이요 라고 가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요, 일단 주가가 오늘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꼭 시총이 뭐 100조짜리 기업이 뭐 꼭 뭐 영업이익이 뭐 10조 이상 나와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10조짜리 기업이 1000억 영업이익, 매출 뭐 5조? 아니지. 10조짜리 기업이 매출은 뭐 한 4조? 3조? 이렇게, 이거는 고평가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내가 그냥 1층을 통째로 빌렸어. 아니지. 63빌딩은 통째로 빌렸어. 63빌딩은 통째로 빌려가지고 위에는 다 비워놓고 1층만 장사하고 있어. 편의점으로.
우리 이수지님 여기 입점해가지고 편의점 장사만 하고 있어. 그럼 63빌딩 이거 전체를 임대했는데 편의점 장사한 걸로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라면 버티면 돼. 이 편의점이 점점점 잘 돼가지고 63빌딩 전체에 임대료를 내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잘 벌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시험에서 해드린 게 가불 이야기 되죠. 가불. 돈을 빌렸어. 네. 내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대기업에. 큰 기업. 뭐 성투치킨이라는 엄청나게 큰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연봉이 계속 올라간대. 월급이 계속 올라간대. 첫 달에는 100만원, 다음 달에는 500만원, 그 다음 달에는 1000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늘어난대요. 와, 이제는 대박이 터졌다.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여기 5천만원까지 월급 받을 거 미리 좀 땡겨주셔. 응? 그래가지고 갑으로 해줬어. 성투사가. 야, 그래? 그러면은 6,300이냐? 네. 아무튼 네. 그 갑으로 해서 받아갔어. 싹 받아가서 얘가 일단 이번 달에 나 이거 봐라. 나 성투 여기 치킨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갑으로 해서 땡겼다. 너 돈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다 했어. 일단은 나의 가치가 올라갔겠죠. 근데 앞으로 이 5천만원의 월급을 받을 때까지 뭘 하면 돼요? 내가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어야 돼. 왜? 안 나올 거 아니야. 기업의 실적이 똑같은 거야. 지금 기업 실적이 앞으로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것을 먼저 여기다 반영을 시켜버렸어. 그럼 나는 이 기간 동안 뭘 해야 돼요? 손가락을 빨아야 되거든. 이 손가락 빠는 기간 동안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요. 살짝 올라가는 척하다 또 자빠질 수도 있고요. 그냥 계속 옆으로 쓸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 여기서 매수해서 뭔 재미를 보겠냔 말이야.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이거는 잘 돼야 본전이야. 이런 것들을 매매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공매도 환매가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숏 커버링이 아니라 숏 커버링은 이거죠. 네,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숏 스퀴즈. 숏 스퀴즈. 유퀴즈 언더블락 그런 게 아니고요. 유퀴즈 아니고 숏 스퀴즈. 숏 스퀴즈는 뭐냐면 공매도 애들이 주가가 올라가서 손실이 났을 때 이것을 손절 매도하는 거야. 근데 공매도는 매도를 쳐놓은 거기 때문에 손절 매도는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더 들어와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나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공매도 환매가 늘어나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매가 좀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대차장고의 어떤 감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 또 공매도 잔고가 무지막지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매도가 잔뜩 쌓여있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재밌는 게 있죠. 외국 같으면 또 이게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외국은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 환매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팔아서 갚아야 되니까 손절 매도를 치든 뭘 하든 간에 해서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장해버려. 연장해버려. 돈이 많은 놈이 계속 지르는 거야. 그냥 막 계속 갖다 그냥 조져. 조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뒤질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조지는 거요. 그럼 그때 조지는 건 어떻게 떨어지냐? 아주 그냥 막 박살나게 조져지는 겁니다. 조져지는 거야. 위에서 누가만 바글바글해? 공매도를 막 치면 누가 산 거야? 누군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공매도 막 쳤어요. 그럼 누가 산겨? 개인이 다 샀지. 바글바글. 자기들이 올려준 줄 몰라.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주는 거. 뭐 외국인이 매수를 뭐 한 2만 주 해줬다. 이 봐라, 외국인 매수 들어오지 않냐? 공매도는 더 많이 나가는데?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포털 같은 데 가시면은 그게 다 보여. 그 한번 볼까요, 우리?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봐보자. 공매도 포털. 여기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요. 내가 법을 바꿀 수 있으면 진작 했지. 공매도 포털. 공매도 포털이라고 치면 돼요. 네. 공매도 포털이라고 있어.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 네. 여기 공매도 통계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럼 여기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 쭉 나와요. 공매도 종합정보 해가지고 개별 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치면 되느냐? 에코프로비엠을 쳐봐.
에코 프로 BM. 그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쳐. 그러면 공매도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자, 지금 공매도 잔고를 봐봐요. 네. 잔고 수량이 이 7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360만 주야. 물론 이게 저걸 했죠. 네. 무상증자 해가지고 뭐 늘어났다. 어떻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잔고 수량이 360만 주예요. 아,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이제 환매하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럼 공매도 잔고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대차 잔고를 한번 봐봐요. 대차 잔고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이건 또 뭐야. 여기로 넘어가네. 자, 대차 거래 잔고들 봐봐. 이것도 에코 프로 BM 봐봐요. 에코 프로 BM. 이거 넘어가면 나오라고 이거야. 이 조회를 쳐봐요. 그러면은 대차 잔고가 지금 체결이 있고 상환이 있어요. 체결은 대차 잔고를 맺은 거야.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대차 거래를 한 거예요. 상환은 갚아낸 거지. 자, 지금 보면은 이거 보면은 체결보다 상환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대차 잔고가 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대차 잔고가 줄었어. 그럼 대차 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공매도 압박 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상환에 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규모가. 상환 주식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가 안 되죠? 상환 주식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적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자 폭이 줄어들면 좋은 거고 적자 폭이 커지면 나쁜 거지. 지금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쉽게 얘기하면요. 1번 공매도가 아직 많이 있다. 첫 번째. 공매도가 많이 있다는 것은 뭐야? 때려놓은 게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 환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계속 쳐요. 왜냐하면 수익 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잔고가 터트려서 나올 때가 되면은 주가가 많이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공매도의 위협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이렇게 뭐 쇼 스퀴즈 즉 환매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차 잔고가 줄어야 돼요. 대차 잔고는 뭐냐면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주식을 빌려놓은 거야. 네, 공매도를 친다 안 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매도를 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수량이 이 대차 잔고입니다. 즉 외국인이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야 주식 갖고 있지 나한테 좀 빌려줄래? 이자 얼마 쳐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빌려주면 여러분들은 이자를 받아 먹어요. 내가 뭐 에코프로 BM을 뭐 한 1000주를 갖고 있었는데 기관이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랬어. 1000주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를 10,000원씩 줄게. 오케이 땡큐 해가지고 네 10,000원을 받으면서 1000주를 빌려줬어. 그럼 이 기관이 이걸 대차 잔고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뭘 하느냐. 공매도 칠 수 있겠지. 일단 주식을 빌려왔으니까.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빌린 주식이. 그러면 이걸로 공매도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매도의 압박이 줄어들려면 대차 잔고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줄어야 되겠지. 예? 눈에 띄게 줄어야 되겠지. 확연하게 눈에 띄게 줄어야 되는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안 줄어들고 있어?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매도의 압박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잔고도 그냥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쇼스 퀴즈가 나온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들이잖아. 외국인이 조금 사들이잖아. 이 새끼들이 얼마나 그동안 공매를 많이 쳐놨는지 생각해보면 이거는 답도 아니지. 이거 조금 산다고 이거 믿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뭐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그 입장이 전기차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고 앞으로 성장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서둘렀어. 이쯤에 됐을 때 도달해야 되는 주가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기간 동안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요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찔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가는 동안 밋밋하고 재미없으니까 때렸다가 공매도로 수익 내고 밑에서 다시 사가지고 또 올려놓고 들어오면 또 때려놓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망하냐? 그것도 아니지. 왜? 전기차 시장이 뭐 끝났냐? 아니잖아요. 결과는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죠. 이게 몇 년도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거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그래요. 한 2025년 네 이후 주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도 훨씬 25년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증가 추이를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뭐 보다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겠지만 아무튼 뭐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뭐 수치상에 그 머리 아파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고평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평가라는 게. 자, 업황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근데 주가가 올랐어. 이거는 무조건 뒤지는 거야. 무조건 뒤집니다. 이거는 횡보 조정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단기성 재료. 단기성 재료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이번에 대성창투 같은 거겠지? 네. 대성창투. 물론 이거는 아직 뭐 끝났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노터스. 공구음원. 네. 공구음원 이런 거요. 네. 단기성 재료야.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무상증자 권리화 효과래.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떨어지는 거죠. 예? 떨어지는 거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 종목은 뭐 조강이부터 시작해서 많았잖아요. 이거 다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예측까지 다 나오잖아, 이런 거. 네. 실리콘2? 네, 이런 거. 가끔씩 이럴 때 보면 나도 놀랍지. 네. 뭐니? 이건 단기 이슈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왜? 더 이상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기업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쪽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성 재료.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처박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고평가는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주가는 많이 올라가. 기대감을. 야, 몇 년 후 되면 어마어마해진대.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근데 지금 달성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러면 이 자리가 같이 오긴 할 텐데 지금 여기는 불안한 거야.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거든. 더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없어. 앞으로 5년 후의 거를 이미 끌어다 썼는데 이제는 10년 후의 걸 끌어다 써야 돼. 그러면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애매한 거지. 주가가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내려가자니 사실 그렇다고 뭐 업황이 나쁘냐?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전기차가 나쁘냐? 안 나빠. 안 나빠. 전기차가 나쁘냐? 이게 얼마 좋은지 모르냐? 안 나쁘다니까? 실적 증가하는 거 안 보이냐? 보인다고. 좋다고.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라간 게 문제예요. 그 실적이 여기에서, 지금 그 실적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 근데 주가는 여기 실적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과부를 땡겨 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또 가부를 땡겼을 것이냐 아니면 손가락을 빨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횡보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갈 확률은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LNF 같은 경우 제가 증권사 애들이 뭐 무조건 사야 되느니 뭐 목표 주가가 뭐 40 몇만 원이 막 이런 개소리 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해 드린 게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얘네는 그걸 모를까? 그걸 모르겠어요? 에코프로그램 뭐 이런 거 모르겠어? 모르겠냐고. 설마 이게 뭐 그게 된 건 모르겠냐고요.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러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와서 아우 뭐 원상복귀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이요 그래서? 아니잖아. 수익이요?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모든 업황이고 모든 종목이 다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들이 완전히 선호하는 종목들 얘기하는 겁니다. 시총 상위. 이 종목은 작년 말부터 계속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거 이미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걸리지 않겠냐? 5년은 좀 긴가요? 한 2, 3년 걸리지 않겠냐? 네, 최소한 2, 3년? 네. 그럼 그래서 계속 여기가 이제 고점을 천장에 얹어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봤자 먹을 게 있겠냐 이거지. 자 생각해봐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낫지 위에서 조금 찔끔 여기서 만약에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간다 쳐서 몇 프로입니까? 15만원째 20만원까지 가면 한 25%쯤 되나요? 모르겠네. 네, 한 30%쯤 된다 치고 이거는 이해되세요?
주식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가격, 물론 이게 성장주예요. 성장주에서 퍼가 높은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어. 또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온 이 짧은 시간에 2년여의 시간 동안에 무려 주가가 지금 15배가 올라온 것은 시장 성장성이, 매출의 성장성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쉰단 말이야. 천하의 삼성전자도 쉬어요. 천하의 삼성전자도 보세요. 계속 올라갔지만 쉰다고. 야, 나 조금 무리한 것 같아. 쉬어. 얼마나 쉬어요? 한 번 쉬면 몇 년 쉬어요. 그것도 올라갔다가 나 좀 무리한 것 같아. 또 쉬어. 또 무리한 것 같아. 좀 쉬어. 올라갔다가 또 무리한 것 같아. 또 쉬어. 또 무리했네. 좀 쉬어. 쉬라고. 이해되세요? 얘네들도 계속 올라가요. 성장성이 계속 있어요. 근데 가다가 쉰다고. 가다가 쉬고요. 가다가 쉬어. 근데 얘네들 보시면 조정이 막 3년씩 나와. 네.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미 조정이 한 2년째 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얘가 원래 기준치보다 더 높게 올라가 버렸다라면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장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들. 어차피 얘네들은 떨어지는 상태가 됐겠지만은 이런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장이 올라갈 때 매수하게 되면 완전 엇박자 타게 됩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게 상승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전차 군단 간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밑에서부터 밀어 올려줘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사야 될지는 답이 나오잖아. 장이 올라갈 때 뭘 사야 되겠습니까? 고평가 거기서 막, 야, 쇼스퀴즈가 나오고, 막, 야, 이제는 공매도 다 죽였고, 막, 네. 5년 후에 있는 걸 가불해가지고 막 쓴 이런 종목들 살 거란 말이야? 차라리 그럴 거면 삼성전자를 사세요. 그게 나아.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만큼은 떨어지기라도 했잖아요. 네. 그게 나아요. 상대적으로 보셔야지 돼요. 상대적으로. 주식을 고르는 것 자체도 되게 보면은 뭐 이게 주식 고르는 것을 뭐 배우자 고르듯이 해라 뭐 이렇게 배우자 배우자 고르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요? 뭐 겪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네 주식도 그렇게 겪어봐야지 뭐 겪어봐야지 하는 거야. 배우자 고르는 것처럼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조금 사보는 거지 뭐 일단 같이 살아봐. 네. 같이 이제 동거를 한번 해서 좀 살아보고 나서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뭐 헤어지는 거고 그래도 막 죽으면 못 사겠다 그러면은 그때 결혼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주식을 조금 사가지고 좀 동거를 해봐요. 괜찮네? 조금 더 사봐. 야, 이거 벌써 진국인데? 좋은데? 사는 거야, 그럼 뭐. 네. 그러면 좀 더 사주고, 투자를 하는 거지. 내 인생을 걸어버려. 예? 그러면 되는 거지. 단기로 수익 날 종목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나라도 수익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주식을 끼고 자라고. 주식을 끼고 데리고 자라 그랬습니다. 데리고 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유하라는 이야기예요. 보유하라. 팔아먹지 말고 조금 이제 내 옆에다 놔두고 네 쓰담쓰담하면서 데리고 자라고요.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나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뭐 거창한 정답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시장이 오를 때 뭘 사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 오를 때는 뭘 사야 되냐면 말 그대로 그냥 앞으로 많이 오를 주식을 사는 거예요. 네. 많이 오를 주식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 뭐 지금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이런 거 다 사도 돼. 자동차 부품도 다 사도 돼.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금 실적 괜찮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게까지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부담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느긋하게 데리고 가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최근에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10%, 15% 정도씩은 올라왔어. 물론 물려있던 것에 대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가면서 뭔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 좀 있었겠지만 생으로 여기서 매수했다 생각해봐요. 10% 15%씩 다 올라갔어. 최근에 제가 한 1, 2주 정도 매수를 할 때 한 10대 종목 매수했잖아요. 네. 10대 되나? 10개쯤 되나? 더 되나? 네. 7월달 한 중반부터 여기 7월달 넘어가면서부터 골든크로스 나온 종목들 매수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10% 15%씩 올라갔잖아요. 네. 10% 15% 올라갔다고. 현대차도 그렇게 올라갔죠. 현대위아도 그렇게 올라갔고, 현대위아는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단기 매매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자금을 들어왔으면은 이 정도 수익 낼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정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비. 계좌를 먼저 해야 돼. 내가 지금 돈만 갖고 있어. 그러면 수익 내기 쉬워요. 왜냐면 밑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거 쪽쪽쪽쪽 해서 가면 돼. 그거는 한 100% 나올 때까지 놔둬봐요. 네. 아주인가? 네. AJ? 네, 그거, 그죠? 냅둬봐요. 그냥 냅둬 그런 거. 어차피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네.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은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있고 내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수익이 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밑에서 올라가는 거 사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물려있는 것들, 여기서 대응할 때는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이득인가, 기존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이득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시달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종목을 사도 괜찮고 기존의 종목을 사도 괜찮긴 한데, 제 생각에는요,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 즉 포트폴리오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이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정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수가 아주 쉬워집니다. 새로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으면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겠죠. 뭐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장이 올라가면 얘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다 같이 오른다.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목들을 내가 여기서 물렸어. 내려왔어. 그래서 골든크로스 나온 자리에서 또 샀어. 평단가가 조정이 됐어. 반등이 치고 나가서 플러스가 나왔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주가가요. 내가 물려있는 주식이 있어.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어. 아직 나는 손실이잖아. 마이너스 10% 손실이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주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플러스 10%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A고요. 이게 B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 나는 종목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이너스야. 하나는 플러스지만 계좌의 수익률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얘는 잊혀지게 되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뭐 종목 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플러스 난 종목이 있고 마이너스 난 종목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녀가 2명이야. 물론 애들은 다 이쁘다고 치지만 그래서 나는 1명만 낳았잖아. 근데 자녀가 일단 2이 됐어요. 한 애가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너무 그냥 엄마 아빠니 효도하고 이쁜 짓만 돼. 근데 어떤 놈 하나는 그냥 사춘기가 왔는데 머리 빡빡 지가 막 박박 밀고 막 맨날 유리창 깨고 들고 싸움 해가지고 막 그냥 깽판 물어줘야 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이놈은 되게 이쁘고 착하고 막 그렇게 공부해서 내 말 쏙 드는데 이놈은 막 그냥 막 사고 뭉치야. 물론 내 자식이니까 둘 다 이쁘게 하겠지. 걱정되고 막 그러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얘한테 정이 더 많이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뭐 친구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식으로 하면은,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없다고 치고, 이놈을 개가 천선시키면 되잖아. 어? 이놈은 나한테 계속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어려운 종목이라면 이번에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얘는 계속 그냥 주가에 묻힐 수가 있어요. 이걸 탈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얘는 계속 그냥 구석에 처박힌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금적인 여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종목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종목 이만큼 갖고 있어. 근데 새로운 종목을 샀어요. 근데 또 사.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 근데 계속 사면은요. 계속 사. 계속. 네. 또. 그러면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어떻게 할게요? 계좌 여러 개면 나쁠 필요 없어요. 네. 계좌가 여러 개면 좋은 거예요. 계좌는 목적별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가야 되는 거야. 네. 사는 족족 물리면 뭐 큰일 나는 거고. 큰일 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상승장이 나올 때는 종목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뭐 종목을 막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큰 조정이었기 때문에 계좌 자체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것들 중에서 돌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먼저 돌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이게 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가 바뀝니다. 그냥 이제부터 포트폴리오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어. 수익이 나면서 빠져나가고 원금이 나오면서 빠져나가고 이 자금을 또 새로운 종목에 집어넣고 얘가 또 올라오게 되고 요쪽에서 많이 차익시장 들어가게 되면 요 놈을 또 다시 좀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엮이면서 그 다음에 수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던져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새로운 종목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은 계속 안정화해서 플러스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막 이것저것 막 굳이 따지지 마세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뭐 그냥 반등의 기미가 좀 보여? 그럼 그냥 사면 돼.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0.5%든 1%든 계속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뭐 며칠 안 되지만 뭐 이게 한 2주 올라갔나요? 네. 지수 한 2주 올라갔죠? 2주 정도 올라갔는데 2주 동안에 계속 올랐어. 만약에 1%씩 2주 동안 계속 올랐어. 몇 프로 올랐을 것 같아요? 10몇 프로 올라갔죠, 벌써. 1%씩만 계속 올랐어도 1%씩 10일 오르면 몇 프로 올라가요? 한 12% 올라가죠. 그거요. 뭐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럼 12% 수익 냈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0%짜리 손실 중인 종목이었어. 추가 매수가 들어갔어. 12%가 올라갔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 이미. 이건 물타기의 정석. 근데 굳이 안 해도 돼. 난 돈이 없어? 그럼 그냥 냅둬. 어차피 나의 목표 지점은 저기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피님은 그 해피님이 아니세요. 네, 그 해피님은 늘 해피님. 이 해피님은 그냥 해피님. 좀 달라요? 네. 자,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어려운 문제 아니죠? 파는 것은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파는 것도 기준을 정해놓으면 돼요. 나는 이럴 때는 꼭 팔 거야. 저럴 때는 꼭 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팔 거야. 난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욕심을 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욕심이지 뭐. 항상 탐욕을 버리지 못해. 욕심. 내가 손에다가 떡을 양손에 꽉 쥐고서도 저 떡을 하나 더 먹으려고 그냥 이 주댕이를 들이미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 이거 두 개는 이따가 먹어야지. 그러면서 지금 입에다 하나 더 물고 가려고. 이게 사람이요.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물병을 떨어뜨렸잖아. 오늘 제가 탄산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20개잖아. 이거를 이제 창고에다 옮기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떻게 한 번 좀 더 몇 개라도 더 한꺼번에 많이 들고 가려고 막 이렇게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와장창 쿵탕탕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탐욕이야. 이게 탐욕. 그냥 이 정도 해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 더 안 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생활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탐욕을 줄이세요. 매매는 천천히. 뭐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쪽 들어가면 어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아직 뭐라고요?
상승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을 뿐이지. 바닥을 잡았구나 이지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2700 넘어가고 나서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레버리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 많이 안 하시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계좌는 그냥 올라갈 겁니다. 가만히 계셔도 계좌는 그냥 올라갈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네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할 수 있는 한 정도까지는 계좌가 복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은 언제부터야? 그때부터요. 일단은 회복시켜놓고 보자 이거지.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하자 이 얘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네 하긴 뭐 그래 돈도 없으면서 뭐 돈도 없으면서 잘 기다리세요. 시장이 올라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점에서 저평가 있는 종목, 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고평가든 저평가든 시장 내려갈 때는 다 같이 조용히야. 그렇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애들이 따로 있어요.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종목은 안 팔아도 돼야. 시장이 제대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 제대로 올라갑니다.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야. 안 팔아도 돼. 근데 고평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내려가는겨.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최대한 때를 기다리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네, 오랜만에 공지를 한번 알려드려야 돼서 뭔지는 아시겠죠? 네.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말 안 하는데 네, 이벤트가 나오는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네. 이거 아까 아닌가? 이건 맞냐? 이건 맞네. 네. 이벤트가 시작이 됐어요. 네. 88TV에서 준비하는 88데이 이벤트랍니다. 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88만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 이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네. 88데이는 뭔가 좀 사족이 많이 붙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이 네. 2개월에 88만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뭐 다른 건 없네요. 네. 그냥 이게 전부 다 이벤트. 네. 88이라서 88인가 봐요. 2개월 88만원 해가지고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고요. 가입은 사실 지금은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막 지금 마음이 급해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왜냐면은 지금 막 손해도 보고 있고 계좌를 빨리 좀 복구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요 아무리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요 안 돼. 네?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력. 지금 뭐 돈이 한 개도 없어. 그냥 주식에 다 물려 있어. 그냥 가입해서 뭐 할 거야? 아, 물론 공부하는 용도로 가입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뭐 공부하는 거야, 뭐. 근데 공부는 88, 뭐 이쪽 가입해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유튜브에 보시면 무료 강의 있잖아요. 그거라도 일단 먼저 마스터해. 나 그것마저 다 마스터했다. 난 이제 그냥 무조건 네 문자를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아예 기초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그러지 마시고 공부 먼저 해요. 네. 가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산 봤죠? 한산. 네? 한산 영화. 한산 보시면은 이순신이 딱 하객진을 펼치잖아. 이순신이 하객진을 딱 네. 그 하객진을 펼치면서 왜군이 막 쳐들어오죠. 옆에서 부장이 뭐라 그래? 이제는 발포하셔야 됩니다. 기다려 이 새끼야. 빡. 네. 네. 기다려 이 씨발. 지금을 발포를 하셔야 됩니다. 기다려 이 씨. 뭐라고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냥 무작정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기다려 이씨. 발표하라. 네? 기다려 발표하라.
기다려 발표하라도 스포일러면 너무 큰일인데. 네, 하여튼 하객진이에요. 네. 여기서 원균이 아주 그냥 밀고 나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부셨잖아. 네, 이거는 다 아는 얘기라서 뻥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아무튼요, 그런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돼. 멀리에서 총을 쐈으면 어떻게 됐어? 못 이겼겠지. 근데 딱 준비하고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사정거리 들어왔을 때 빵 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쓸어버리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급하죠? 빨리 뭐 하고 싶죠? 빨리 죽여버리고 싶죠? 빨리 그냥 극복하고 싶죠? 빨리 그냥 막, 네, 원금 회복하고 싶죠? 당장 안 돼. 네? 너무 잔인해요? 당장 안 돼. 당장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급해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다. 마음에 준비됐다. 그럴 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때 그리고 가입해.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때 준비하면 사실 뭐 나는 현금이 많이 있어. 나는 주식 살 만한 여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수익을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왜?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사면은 수익을 많이 보는 건 당연한 이치야.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돈만 있느냐. 오케이. 고민해봐요. 가입을 고민해봐. 근데 나는 지금 주식으로만 물려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로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가입하지 마. 지금은 안 돼. 나는 주식도 있고 돈도 있어. 이러면 또 고민해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급한 게 뭔지를 보란 말이에요. 급한 게 뭔지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뭐가 언제까지예요? 근데 2700이 넘어가면요. 그때는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네. 주식이고 나발이고 뭔가를 다시 하셔야 되니까. 2700을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걸 하셔야지 돼요. 네. 포트폴리오도 좀 바꿔봐야 되고, 종목에 대한 포지션도 바꿔줘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기다리면서 회복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진 않지만, 나중에 뭐 이게 8월달 중반 지나가는데요. 2700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어쨌건 뭐 지금 저점이니까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고 뭐 아예 처음 보는 분이다. 뭐 그래서 나는 뭐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 한 1, 2주 정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뭐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였기 때문에 이것이 뭐 수익률을 보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네, 처음 사는 입장이라면 신규 매수라면 나쁘지 않아서 수익률은 10%대 15%대 한 2주 정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은 네, 굳이 따지고 본다면은 한 2주 정도 네,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나왔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는 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나에게 시간이 있는가, 나는 조급하지 않은가, 나는 공부할 준비가 되는가, 나는 무언가 되어 있는가, 그런 거 다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벤트가 오랜만에 나와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절대 조급해가지고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심사숙고하시고 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막 지르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 또 얘기할 거야. 네. 내일 낮에 14시부터 방송 또 있습니다. 네, 14시부터 방송이 있으니까 요때 오셔가지고 네, 나머지 또 시장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네. 오버가 많이 됐네. 10시 반이잖아.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